안녕하세요. 프리뷰의 팀장입니다. 12월 27일 국내 경기 4경기 있네요.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와 모비스와의 경기입니다. KT가 존스와 프로스포가 가세하면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직전 가스공사와의 경기, 그 다음에 DB와의 경기에서 일단 뭐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존스가 뛰지 않았지만 직전 DB와의 경기에서 존스가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리할 수 있었고, 뭐 프런트 코트에서는 물론 백코트에서도 상당히 좋은 슛감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답답했던 KT 용병들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제로드 존스와 프로스포가 가세하면서 일단 양홍석과 하윤기가 음, 그 용병들과 같이 좋은 합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뭐 정성우도 최근 뭐 활약은 좋지만 조금 뭐 어떤 볼 핸들러 역할이나 그 다음에 어떤 동료들의 찬스를 봐주는 역할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KT가 이제 조금씩 갖추어져 간다라는 느낌을 직전 2경기에서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스퍼의 어떤 페인트 존에서의 수비는 조금 아쉽다라는 게 총평이고, 그 다음에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직전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일단 뭐 프림이 일찍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뭐 경기를 뭐 거의 한 17분 정도밖에 뛰지 못했죠. 나머지 어, 대부분의 시간을 함지훈과 장재석이 프론트 코트에서 상당히 분전을 해주면서 거의 뭐 한 17, 8점 차까지 났던 그 차이를 극복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모비스의 어떤 저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경기가 최근 아바리엔토스의 어떤 볼 핸들링 능력이나 어떤 슛감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아바리엔토스의 최근 폼이 정상이 아닙니다. 안 좋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12득점인가 했는데 대부분의 득점을 자유투로 득점을 했고, 그 다음에 야투율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야투율이 안 좋으면 본인 찬스보다는 그러니까 동료들의 어떤 어시스트를 좀 봐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득점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경기의 흐름이 많이 삼천포로 흐르게 되는 경우를 제가 몇 번 종종 본 적이 있는데, 백코트에서 아버리엔토스의 어떤 변수는 오늘 경기에서도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나마 함준과 장재석, 그 다음에 이우석 뭐 이런 선수들이 최근 너무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입니다. 그래서 두 팀의 오늘 경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원사이드로 흐를 경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2위와 10위와의 경기이지만 절대 이렇게 이런 어떤 순위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단 KT 같은 경우는 존스와 프로스퍼가 가세하면서 상당히 짜임새 있어졌다. 그 다음에 양홍석과 하윤기의 그런 높이, 그 다음에 장재석과 함지훈의 이러한 높이를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절대 KT가 밀리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양홍석과 하윤기에게 한 표를 더 던져주고 싶습니다. 직전 경기 가스공사와의 경기에서 프림이 없는 상황에서 체력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경기 양홍석과 하윤기가 장재석과 함지훈보다는 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바리엔토스의 최근 백코트에서의 흐름, 아바리엔토스와 서명진, 그리고 이 정성우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정성우 말고는 딱히 가드진에서의 어떠한 백업 자원이 없다라는 것 또한 뭐 KT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최근 아바리엔토스가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코트에서도 저는 모비스가 앞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다섯 경기 보면은 3점 적중률이 보면은 3점 적중률이 모비스가 29%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KT가 33%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3점의 이 4%의 차이가 오히려 KT에게 이 4% 이상의 어떠한 유리함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바운드도 최근 5경기 모비스보다 KT가 더 많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턴오버도 적고, 그 다음에 페인트존 득점은 최근 5경기가 실점이 좀 많지만 35점 실점이 좀 많지만 아마 존스와 프로스퍼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즉 프림이 예전처럼 KT의 프론트 코트를 휘집고 다니기는 조금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이걸 승패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 승패는 KT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고, 물론 뭐 전력상으로 보면은 뭐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전력상으로 보기에는 모비스가 앞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 이 경기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KT의 프랜승, 예, KT의 프랜승을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안양 KGC와 캐롯과의 경기인데 지금 안양 KGC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1위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몇 경기 차이 안 나죠.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납니다. 모비스랑. 그래서 오늘 경기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2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 연패를 무조건 끊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KGC가 캐롯만 만나면 상당히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캐롯의 전성현이 모든 어떤 경기 흐름의 핵심입니다. 축입니다. 공격은 모든 것이 전성현으로부터 시작되고 전성현의 어떤 스페이싱 게임으로 고양 캐롯은 공격을 풀어가는 상황인데, 인삼공사가 문성곤과 그 다음에 아반도와 같은 좋은 수비수들이 있기에 이 전성현이 이 인삼공사만 만나면 작아집니다. 예.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공격을 풀어가는 과정 또한 상당히 뻑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가 전성현이 인삼공사를 만나면 매우 고전을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여태까지 어떤 흐름이 오늘도 저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인삼공사가 오늘 상당히 칼을 갈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삼공사가 2연패를 하게 된 이유도 뭐 오세근이나 변준영, 문성곤은 정상 컨디션이고 오히려 폼이 좋습니다. 다만 스펠맨과 아반도가 조금 폼이 저조한 상황에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펠맨 지금 뭐 여기 캐롯이 로슨과 트레드웰이 있는 상황에서 로슨과 트레드웰이라면 오늘 스펠맨이 공격을 하는데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백코트나 프론트 코트 모두 다 KGC가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5경기에서 인삼공사가 3점을 좀 많이 허용한다라는 그런 좀 어떤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홈 원정 경기에서의 어떤 캐롯은 3점 퍼센테이지가 평균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직전 5경기 보면은 40% 정도 되는데, 예, 41% 정도 되는데 원정만 가면은 이게 한 6% 줄어들고, 그 다음에 문성곤과 아반도가 전성현을 막는다면 충분히 인삼공사에게 유리하게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대결에서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는데 전성현 같은 경우는 3점 시도조차도 두 경기에서 6번밖에 없었어요. 예. 적중률도 33.3%. 예. 저는 그래서 이 경기가 KGC가 핸디를 극복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KGC가 최대한 어떠한 템포를 죽이면서 캐롯을 압박하는 어떤 타입의 수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캐롯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KGC의 수비가 셋업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공격을 하려고 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힘싸움에서 인삼공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인삼공사의 승, 마이너스 핸디캡 승, 그 다음에 캐롯의 어떤 3점의 저조를 예상하면서 언더 예상합니다. 배구 보겠습니다. KB와 한국전력과의 경기인데 오늘 KB에 비에나가 이제 출장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대한항공에서 준수하게 활약을 해주었던 용병인데 뭐 관계자들 대부분 얘기하겠는 거 보면은 뭐 20득점 정도는 무난히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평론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KB의 문제는 공격도 공격이지만 일단 뭐 황경민과 한성정 라인의 어떤 리시브가 최악인 상황입니다. 리시브가 너무 안 돼요. 직전 경기 삼성화재, 그러니까 지금 최근 5경기 1승 4패인데 그 1승이 이제 삼성한테 거둔 1승인데 그 1승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좀 KB는 지금 어떤 리시브에서의 어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비에나 또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대한항공전에서 한 선수의 토스를 받았던 비에나가 오늘 경기에서는 신승훈의 토스를 받아야 되는데, 신승훈의 토스를 받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좀 제가 봤을 때는 비에나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재 6연패입니다. 6연패. 예. 근데 이 6연패를 하는 동안 매 경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서재덕이 문제입니다. 서재덕이. 자, 서재덕이 리시브 라인에서 한동안 오래 있다 보니까 공격이 풀리지가 않아요. 예, 임성진이 공격을 풀어줘야 하는데 공격이 되지 않으니까 다시 서재덕을 공격으로 올리고 임성진을 리시브 라인에 좀 포커스에 두는 그러한 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임성진의 리시브가 또 안 돼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지금 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타이스는 지금 뭐 상당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스의 어떤 최근 공격 성공률이나 폼을 보면은 여전히 좋다. 다만 타이스도 무릎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이게 3세트 넘어가면 4세트부터는 점프가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한국전력이 오늘 연패를 못 끊잖아요. 그러면 이 연패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한국전력이 오늘 사력을 다해서 경기를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재 KB손해보험의 리시브 라인이라면 한국전력이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KB가 한 세트 정도는 가져가겠으나 한국전력의 승리를 보면서 저는 이 경기 언더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공사와 GS칼텍스와의 경기인데, 도로공사가 직전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카타리나 공격 성공률 25%, 박정화 29%, 배유나 6득점. 그 다음에 그동안 좋았던 전세안의 리시브가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땐 도로공사가 오늘 갑자기 뭐가 확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카타리나의 어떤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뭐 3라운드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땐 용병 교체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카타리나의 어떤 최근 공격력을 본다면 오늘 경기도 좋은 폼을 보여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카타리나가 이렇게 부진하니까 박정아 또한 상당히 공격 성공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윙은 이쪽이 살아야 이쪽도 같이 사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배유나 또한 2라운드 때 상당한 좋은 폼을 보여주었는데 최근 3라운드 들어오면서 그 좋았던 폼이 조금 사라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GS 칼텍스는 확실히 좋았던 때의 폼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강소희가 정상적인 폼을 보여주면서 모마가 조금 쉴 수 있게, 쉰다라기보다는 모마의 어깨가 좀 가벼워진 모습. 그 다음에 강소희와 또 유서연이 요새 또 활약이 상당히 좋으면서 강소희와 유서연이 직전 경기 21득점, 그 다음 20득점, 그 다음에 모마가 21득점, 아주 이상적인 득점 분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강소희가 리시브 라인에 가담하면서 리시브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정말로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도로공사와 정말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GS 칼텍스와의 경기인데, 지금 오늘 경기 GS 칼텍스가 역배로 잡혀 있는데 저는 오늘 GS 칼텍스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도로공사가 한 세트 정도를 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GS 칼텍스가 몇 세트 도로공사에게 앞서는 그런 경기력을 보이면서 저득점 경기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GS 칼텍스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여기 방문해 주시면 회원 가입만 하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이 빨간 딱지 글들 모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빨간 딱지 프리뷰 글들 모두 다 읽으실 수 있으니까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VIP 픽이나 그 다음에 뭐 골드, 실버 픽을 뽑는데 다 이 빨간 딱지 이 안에 있는 프리뷰 내용에 기인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경기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VIP, 골드, 실버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면서 프리뷰엔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버 회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버 회원님들께서는 이제 해외 축구 들어가시면 여기 뭐 아스날 경기 있으면 결장자 정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결장자 이렇게 다 나옵니다. 결장자 정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언어바 보시는 분들, 뭐 최근 이 포메이션을 썼을 때 뭐 오버가 몇 번, 언더가 몇 번, 웨스트햄 같은 경우 4-2-3-1을 썼을 때 오버가 몇 번, 뭐 언더가 몇 번,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예.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보시는데 유리하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순위대별 상대 전적이 뭐냐면은 아스날이랑 웨스트햄이랑 하는데, 아스날이 이 16위 때 요 구간대의 팀들이랑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12위에서 18위 요 구간대 했을 때 아스날이 3경기, 요 구간대의 팀들과 3경기 했었는데 2승 1무 4득점, 오버 1번, 언더 2번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런 거 이용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은 요거 사용하시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실버 회원님들께서 축구 그거 활용하시면서 분석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고, 이따 밤에 NBA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